목포시 면적은 5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전국에서 6번째로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 밀도도 1제곱킬로미터에 4,200여 명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작은 도시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목포시.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목포 도심에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사람들이 걷다 보면 주변에 있는 가게들을 인지하게 되고 그 인지함으로써 그 가게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걷기가 건강에도 좋지만 도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목포 MBC는 오늘부터 연속 기획으로 걷기 좋은 도시 목포를 만들어가는 조건을 보도합니다. 먼저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도심을 통과하던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해 지난 2017년 완공된 웰빙 공원입니다. 우거진 나무 아래로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최고 좋은 자리가. 시에서 이거 잘 만들어놨어요. 운동하고 지팽 찍고 다니면서 운동해서 진짜 완쾌되었어요. 차량을 위한 도로가 아닌 보행자 중심 도로는 도심에서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보행 환경 개선지구로 고시된 목포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지난해까지 전선 지중화와 보행 환경 개선, 디자인 도로 건설 등에 110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로는 보도와 차도로 분리됐고 차도보다 보도가 넓은 게 특징입니다.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노란선도 구불구불하게 그려져 교통사고 유발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CCTV와 LED 가로등 설치, 일방 통행 실시 등 모든 게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도차도 분리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했고요. 기존의 차량 중심의 교통 운영 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동네가 말끔하고 깨끗하게 정비된 모습에 주민들의 반응은 일단 합격점입니다. 네, 일단 깨끗하잖아요, 동네가. 깨끗해지고 누가 찾아와도 이게 근대 역사거리고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관심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지만 목포 도심에서 이 같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된 곳은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단 한 곳뿐입니다. 근대 거리가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에 선정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목포시는 당초 시내 12곳을 보행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산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이곳 근대 역사 문화 거리가 1순위로. 목포시는 올해부터 제4차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예산 투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계획은 그냥 계획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걷기 좋은 도시 목포를 생각해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도심 걷기의 생활화가 시민들의 보건 의료 비용 지출을 낮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경영난으로 허덕이는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 포럼에 실린 보고서. 주 1회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그렇지 않은 고령자를 비교했습니다. 걷기 운동 쪽은 의료비를 45만 원가량 지출해 그렇지 않은 쪽보다 12만여 원 적었습니다. 특히 걷기는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울한 분들에게 우울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하루 평균 8분에서 10분가량 더 걷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걷는 사람이 많을수록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걷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도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는 보행자 친화적 거리를 포트 스트리트에 추진하였는데 거리로 몰려드는 그 유동 인구가 54%가 늘었고 또 소비자들의 지출액도 47%가 증가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도시걷기. 경기 침체와 대중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목포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걷기 좋은 도시 목포를 생각해보는 기획 뉴스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시에서 유일하게 보행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입니다. 지난해까지 전선 지정화와 보행 환경 개선 등으로 110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거리는 말끔해졌고 보도가 차도와 분리됐으며 전선이 사라지고 가로등과 CCTV가 설치돼 안전도를 높였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거리가 말끔해지고 쾌적해졌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 통행이 실시되면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 전에 안 해놓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여기 앞에 차 2대가 교차할 수 있게만 해줬으면. 보행자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가로수를 두고도 갈등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며 베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일부 가로수는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더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이 일방 통행의 구간을 좀 부분별로 별도로 시행하거나 이렇게 좀 세부적인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걷기 좋은 도시 목포 만들기,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만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목포시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걷기 좋은 도시 목포 기획 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목포시는 만성적인 시내버스 적자로 노선 축소와 버스 정류장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조금 더 걸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불편을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목포시의 걷기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멈춰선 것은 지난해에만 모두 2차례입니다.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올해 2월 14일까지 94일 동안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만 버스를 운영하고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18억의 2배인 236억의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저는 안 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신념을 확고합니다. 또다시 버스가 멈추지 않을까 시민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회사와 양도 양수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노선과 정류장 감축은 불가피한 실정. 노선 23개와 정류장 527개를 유지하면서 시내버스 적자폭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좀 더 걸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마련하고 걷기에 대한 시민 참여를 독려할 동기부여가 절실합니다. 목포시의 걷기 정책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야박한 보상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컨 어플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목포시 걷기 챌린지. 가입자는 3,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한 달 15만 보 이상 달성자 120명을 추첨해 지역 상품권 5천 원을 주는 게 전부. 1년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대폭 확대해가지고 전 시민적인 걷기 운동, 전 시민 캠페인으로 해야. 걷기를 독려하는 것과 함께 도심 보행로에 녹지를 조성하고 쉼터를 만드는 것도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전국 시단위 가운데 6번째로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목포시. 걷기 좋은 도시 목포 만들기에 목포시의 역량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